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차시였죠. 우선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번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 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행정계획입니다.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 자는 특광시군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위반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초단체장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직접 결정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부모에 해당되는 도지사가 결정하고 대도시장의 경우는 자녀분이지만 회사 잘 다니면서 자기를 잘 처리하는 성년인 자녀분도 계실 겁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서 박스 속에 1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3번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1번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가 3번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2번 결정 절차입니다. 협의, 심의 절차를 함께 보십니다. 양가를 1번 협의 찾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협의로. 그리고 2번 심의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 등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시도지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국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제목만 봐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건축위원회부터 공동심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하시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충분히 정리하게 되면 이 공동심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교지구 또는 하남 위례지구라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겠지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위원회가 검토할 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협의, 심의,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박스에는 경미한 사항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걸 다 공부하면 천재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사항을 다 정리하고 하나 더 빼놓지 않고 내가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이 경미한 사항 나오는 것은 감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항상 이해하실 것은 무엇 미만이란 말 또는 이하란 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사안이다.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이하, 미만이란 말 나오게 되면 또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이야기 나오면 특정 용도 지역의 면적을 축소한다는 이야기 나온다면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렇게만 감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무엇 이상 또는 면적을 확대시킨다. 공사기간을 연장시킨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중요한 변경이거든요. 그럴 때 특정 절차를 생략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경미한 사항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례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경미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숙지하셔야 되지. 이걸 일일이 외우신다. 그러시면 답이 없습니다.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 쪽이라고 하면 조땡이라고 하는 교수님, 그리고 보수 쪽이라고 하면 우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참 머리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실력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충분하다? 그 생각이라면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문제 풀면서 감각을 익혀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에 협의, 심의, 생략과 관계된 구체적인 생략 사유로 이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자. 옆에 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도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74페이지를 함께 봐놓습니다. 고시 열람 사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부에,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는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리고 2번 송부 열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줄쳐 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관한 사항을 쭉 정리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 누구인지, 결정권자 누구인지, 그리고 입안을 제한하는 것 무엇인지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기지산대였습니다. 절차,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고 입안 제한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국,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기는 면적 5분의 4, 지, 산, 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 산후통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는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말과 자개생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자개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할 것. 그리고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하여 통보하게 되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안 결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조차로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이를 결정하고자 할 때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협의하고 심의하는 겁니까?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적당한지, 그래서 이 둘은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결정 시의 사전 절차이고 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정치, 지방의회 의견 정치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입안한 기반설, 만약 도로 확장이라면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기초조사 등이죠. 그래서 이 기초조사 등은 입안권자 진행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겁니까? 입안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협의심의는 입안권자 진행하는 절차이다. 결정권자 하는 절차이다. 결정권자가. 그리고 그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기초조사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여기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토제 포함해야 됩니다. 왜 환경성 검토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결정 고시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파악할 필요 있죠. 그리고 생략 사유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공통된 생략 사유로서 대타 12 나도에 그리고 적성평가 생략하는 것. 적성평가라는 건 이제 이해되십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할 때 입안 대상인 땅이 개발 용지인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지 조사할 필요성에 따라 적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미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적성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상공이라는 말 기억나시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개발 사업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개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나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이나 행정계획을 통째로 생략할 수 있는 특광시군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하인 때 도시군 관리계획 생략한다.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입안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기초조사 등을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협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략하는 것은 뭘 생략한다? 입안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 사전 절차를 생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국방상이라는 말 보셨고 경미한이라는 말 보셨죠. 그리고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경미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데 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 이하, 미만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리고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이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시민에게 구속력 발생하는 집행계획이죠. 고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시는 입안 한자가 고시한다, 결정 한자가 고시한다.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개발한 자는 서울시장이 해야 되죠. 그리고 경기도에 광명시에 또는 남양주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했다고 하면 남양주시장이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 결정한 자가 직접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을 일반이 열람하게 하는데 저 열람은 우리와 가까운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줍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국장이 고시는 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만약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열람시켜주는 것이지 도지사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열람시켜주는 자는 항상 누구다? 우리와 가까운 특광시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했는데 저 지방에 사시는 분 또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자는 우리와 가까운 특광시군이 열람시켜 주게 됩니다. 그에 관한 절차까지 보시는 게 이쪽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비전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구속력 가지는 집행계획이다. 집행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비전만 제시해 주는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효력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양가로 1번 찾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그리고 고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자가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지하철이 만들어지며 학교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말로만 또는 관보나 공부에 고시하게 되면 활자체로만 표시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도로 만들어지는지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크기가 얼마인지 잘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도면이 바로 지형 도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도면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교재 순서에 따라 함께 살펴나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틀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 기반틀을 설치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있을 때는 만들 수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고 하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밀려날 수 있죠. 어떤 단계에서 사업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 보시고 우선 지형 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75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양가 1번 효력 발생 찾았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발생한다. 우리가 민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민법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초일 산입한다, 초일 불산입한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0년도 12월 31일 오후 11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난 날 초일 산입하기 때문에 한 살이고요. 그리고 1월 1일 되게 되면 하루 지났다고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루 지났다고 나이가 2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과 관련된 효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0시에 계약 체결하거나 생일과 관련되어서는 초일 산입한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효력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농림지역에 속해 있던 넓은 땅 중에 새로 KTX역이 만들어지거나 지하철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었다고 하면 종전 농림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지형 도면 고시하게 되면 그 위치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효력 발생하게 되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 농림지역이었을 때 땅을 구입하시거나 또는 하루 뒤에 상호적 바뀌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지금은 농림지역이지만 내일부터는 상업지역이니 비싸게 사가지만 오늘은 세금 적게 내려고 농림지역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양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에 공부하셨던 기간 계산과 관련된 사안의 원칙에 부합한다. 예외이다. 예외이죠.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 시험에는 예외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고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기억을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국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위반 추놓습니다. 한 줄 밑에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지형도면 작성은 결정권자가 한다? 위반권자 한다. 위반권자가 작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여기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이렇게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고자 위반권자가 위반했는데 이를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되었을 때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가평군 또는 평택시, 안성시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 안성시장이 A시점에서 B시점까지 왕복 4차선 도로 만들겠다고 이런 코스로 만들고자 위반했는데 경기도지사는 직선으로 도로 만드는 줄을 알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도로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안성시장이 잘 알고 있다. 안성시장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안성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 도면을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안성시장이 지형 작성하면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었을 때 경기도지사는 저 지형 도면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였는데 이쪽이네? 하면서 서로 의견 조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승인에 관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형 도면 작성,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한 자가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당 특광시군에 무엇 만들 것인지 가장 잘 아는 자이죠. 그래서 그 자가 위반한 자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지형도면 승인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가로속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 줄쳐 놓습니다.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도의사에게 결정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고 고시하면 됩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도지사에게 지형도면 승인 받아야 된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되었을 때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하여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로 오면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승인 주놓습니다.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고시는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권자라고 하는 관할 관청과 결정권자라고 하는 관할 관청이 존재합니다.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래서 우리 지형도면 작성과 관련되어 75페이지에 양가로 2번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동그라미 1번에 니은 보시면서 국도 가로 해놓으셨죠. 국도가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국도는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이죠.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면 이를 고시한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대도시장을 제외한 상황이라면 도지사가 지형도면 승인하게 되고 도지사가 지형도면 승인한 때는 승인한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양가로 3번 기득권 보호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잠깐 예를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여기 지형도면 작성 그리고 고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지형도는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우리 지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시작하게 되면 복습할 수 있는 공부할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서관 출입하는 게 좀 곤란하실 수 있는데 신속하게 조만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되면 공부하기 위해 집에 가까운 도서관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인데 지도를 통해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보니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 방문하기 위해 실제 집을 나서 보니 산을 하나 넘고 강을 지나야만 도서관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형 지물을 표시한 도면이 있다고 하면 걔를 지형도라 표현하고 저 지형도에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공립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공원 만들기로 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표기한 것이 그게 지형 도면이 되게 됩니다. 지도와 지형도 차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표기한 것을 지형 도면이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지형 도면 고시하는 자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다 정리하고 나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그리고 나중에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허가권자 셋이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그중에 저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등의 입안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당연히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딱 세 가지를 입안권자가 관할 관청입니다. 저 세 개를 뺀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거든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담당하게 되는 관할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방금 보셨던 지형도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교재 순서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국립병원, 시립병원, 공립학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바로 입안권자입니다. 최근 서울에 대한항공 수유에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송현동에 서울시에서 공연 만들게 되면 서울시장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이고 그 시행자가 바로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저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입안권자 하는 것, 지형 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 한다. 나머지 추가 두 개만 더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득권 보호 함께 보십니다. 여기 기득권 보호란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필요 있거든요. 그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안으로 동그라미 1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추천했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효력과 관계된 사항으로 기득권 보호 이미 기차이죠. 획득 권리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 좀 전에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이었던 땅을 아파트 만들기 위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또는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업 지역에 공장 만들겠다고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는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기득권 보호라는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2번 예외 찾았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있는 경우에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이내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추천했습니다.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심하고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했을 때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달리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조정구역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시옷으로 시작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3월 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시옷은 시옷과 친하죠.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말 나오게 되면 시옷으로 시작하는구나. 설마 4개월 신고한다. 그건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타당성 검토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가로를 넣습니다. 5년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얘를 타당성 검토라 하시고 5글자죠. 타당성 재검토라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는 타당성 검토라 하시고 얘는 5글자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저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그 행정계획의 타당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립한자가 직접 타당성 검토하지 국토가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실시한다. 나중에 공법에는 총 5번의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법의 정비기본 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5개에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두게 됩니다. 아마 타당성 검토가 5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이고요. 5글자이기 때문에 5개 행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누구이다? 수립한자가, 행정계획 수립한자가 한다. 그걸 잘 정리하십니다. 국토가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양가로 2번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나 양가로 2번은 좋은 이야기인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문제로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매년 시험에 반복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항상 대상, 절차, 효과 그렇게 공법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학습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공법 익숙해지셨죠?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